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2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는 서울은 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올해는 정말 비가 많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댓글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이 다양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10월 중순까지는 안 쳐다보고 결실의 시기에 4Q에서 1Q를 편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었는지 까먹고 있었는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님 하신 말씀이셨군요. 책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책을 한 3권 정도 들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빌 게이츠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책을 읽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좀 많이 못 봤지만 이번에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접했을 때 안중근 의사께서 책을 그만큼 좋아하시고 중요시 여기셨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책을 읽지 않으면 입이 거칠어져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미를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표현하신 거였더라고요. 이처럼 저에게는 매일매일의 웜의 신박이 인문학 책이자 투자 서적이자 힐링 캠프이자 성찰의 장이 되는데 하루라도 웜의 신박을 걸으면 입에 가시가 돋을 것 같아 매일 봅니다. 어렵지만 자비, 평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김만구님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빌런 얘기를 막 했더니 김만구님이 댓글에다가 혹시 제가 빌런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우리 김만구님 같은 분이 어떻게 빌런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매일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을 읽는다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책을 읽지 않으면 입이 거칠어져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었군요. 큰 또 가르침을 주셨네요. 저 아직 우리 김만구님은 이제 뭐 40 되셨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글을 읽는 것도 보통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기 오타, 맞춤법 막 이런 게 막 틀리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양의 교과서를 읽다 보니까 이 표준어라든지 맞춤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가 글을 갈수록 안 읽게 되잖아요. 안 읽게 되면서 맞춤법이나 이런 문법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나 얼굴 지금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하나 보면 많이 까먹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다 하면서도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그죠? 계속 뭐 그런 경우 많은 거 보면 우리가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히 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걸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읽으면 제일 일면보다도 저는 제일 뒷면부터 보거든요. 제일 뒷면에 보면 칼럼이라든지 약간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일면은 아무래도 정치사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그 정치 특히나 정치면은 맨날 싸우는 얘기잖아요. 누굴 비난하고 뭐 그래서 제가 정치면은 거의 안 보거든요. 정치는 세를 득해야 되는데 상대의 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비난을 하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3가지 비를 안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비교를 하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2가지가 자주 나옵니다. 정치면에 보면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자비와 평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신문도 꾸준히 읽고 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익숙해지고 또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우리가 혀도 굳어지거든요. 혀도 저 위에 형님 누나뻘 되시는 우리 이모 삼촌분 되시는 우리 최밀턴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서 머리에 맴돌기만 하고 말로 잘 안 나옴.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꾸만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안 하면 근력이 떨어져서 산에 오르는 거, 걸어 다니는 거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이 피지컬도, 피지컬 나이가 60이 되더라도 40대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신력, 기억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력, 모두가 다 매일같이 이렇게 신문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게 굉장한 연습이 됩니다. 요즘 제가 댓글까지 읽다 보니까 저한테는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댓글에서 좋은 글들 올려주시니까요. 열공펭귄님께서 역사 좋아하는 아들에게 아는 척 해야겠어요. 일일비 하지 않으려 단디 마음먹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요. 1년 반 정도 경력인데 어쩌다 보니 백조가 된 느낌입니다. 물 위와 물 밑의 모습이 전혀 다른 백조요.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밑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자, 손실이면 손실이라서 그런가 싶지만 만족할 만큼의 수익 중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멘탈로 오래오래 즐기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의 말씀은 차분하셔서 듣다 보면 졸릴 듯한데 신기하게 듣다 보면 곤두서 있던 신경이 가라앉는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백조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신경 안정제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생존 본능 때문에 참 우리가 아둥바둥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가 어린 왕자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책 많지 않습니까? 그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든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다만 연금술사 이런 책들 쭉 읽다 보면 우리 삶의 가치가 일단 이 의식주 정도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그 이상으로 막 이렇게 돈 벌고 거기에 따른 또 명예라든지 그런 게 나중에 보면 좀 그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그런 걸 좀 깨닫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목표보다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 오늘 하루하루가 이렇게 책 보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어려운 거 도전도 하고 내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렇게 뭔가 도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하루하루의 이 삶이 만족스러우면 인생 전체가 사실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어제도 야간 축구 좀 했거든요. 어제 그렇게 좀 피곤한데도 야간 축구하고 순댓국밥, 순대 일반 시키면 10,000원, 특 시키면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렇게 5명이서 푸짐하게 먹고 60,000원 딱 계산하고 나오는데 그리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있다 보면 그렇게 그 행복이 저도 뭐 가끔씩은 골프 치지만요. 한번 골프 치는데 요즘 거의 40만 원 들어가거든요. 40만 원 들어가는 골프 치고 그러고 뭐 호텔 가서 10만 원짜리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거랑 축구하고 순댓국밥 먹는 거랑 그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가치 그게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아마 배드민턴, 탁구,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등산만 하더라도 산에 갔다가 그 좋은 공기 마시고 땀 흘리고 내려와서 소머리 국밥 한 그릇 딱 먹으면 그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삶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같이 우리 요즘은 채밀턴 커뮤니티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도 보면 요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채슬리 TV 들어보고 댓글 보면 아마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채슬리 모닝브리프는 모닝브리프대로 실시간 댓글 보면 와, 어디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뭐 고급적인 내용하고 정보를 막 얘기하고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경제방송 한번 댓글 한번 보세요. 실시간 댓글 쭉 보면 저희 같은 댓글이 달리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웜의 신박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들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서 그렇게 좀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시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턴 2개월 차입니다. 인턴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더욱더 커지는 요즘입니다. 오랫동안 마이너스의 늪이었는데요. 손절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요. 현금이 생기니 주도주를 조금씩 담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니 정말 기분 좋은 주식 생활이 됐답니다. 크게 덥석 담지 않게 된 건 교육의 힘인 듯 합니다. 전무님의 마음 공부는 그중 짱입니다. 네. 사실 주식을 잘하려면 내 마음 관리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 관리가 안 되면서 주식이든 뭐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결정하고 움직여야 길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고 믿습니다. 하셨고요. 기초 강의 들으며 전무님 매일 뵙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전무님 말씀이 쏙 들립니다. 넙죽 엎드려 감사의 인사드려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심리가 95%라는 말 꼭 새기겠습니다. 네. 오늘도 웜의 소통으로 치유가 됩니다. 3B, 네, 세 가지 비난, 비난, 비교, 비관에 대해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반성이 됩니다. 웜의 소통을 통해 치유와 변동성의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광교사님은 제가 봤을 때 벌써 이제 중수를 넘어서 고수로 가는 중고수시거든요. 근데 오늘도 모닝브리프에서 반성합니다. 웜의 신박에 어제도 반성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반성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체가 매일매일 나 자신이 어제의 나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무공의 소유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되신 것 같습니다. 네. 헬로 파파님께서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해주셨고요. 오늘 화면에서의 모습이 무척 피곤해 보입니다. 피로가 누적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저께 지금 3일째 새벽 2시에 잠을 잔 것 같은데 어제도 새벽 2시에 잤습니다. 그 잠은 이게 뭐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잠을 3일 동안 이 4시간 반 정도만 잔다는 거는 아주 건강에 안 좋죠. 네, 아주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푹 잘 생각입니다. 주말에. 처음 댓글 달아봅니다. 천천히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모든 방송 보고 있어요. 라고 미딩님이 얘기하셨네요. 저는 직행 버스 아니어도 목적지까지 여유있게 안전하게 가는 채슬리 완행버스 타고 가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이 며칠 전 벌초 때 화장품 업계에 일하는 사촌 동생을 만났는데 내년부터는 관세 영향 등 여러 가지 화장품 업계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수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니 채슬리에서 주요 업종 중 하나로 보는 화장품 업계와 관련해 다시 한번 시각을 여쭤보고 싶네요. 박성구 프로님 덕분에 많은 수익도 봤는데 이제는 좀 덜어야 할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죠? 화장품 저도 2015년 아모니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 그리고 산성 LNS 마스크팩이었었죠.
예, 그런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가 아주 좋았던 수익을 냈던 추억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도 화장품 주식을 한번 사봤었더니, 옛날에는 고가 화장품이 경기가 좋을 때 잘 팔리고 했었는데, 요즘은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이 중국 VIP 고객 모시고 저희 회사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마스크를 쓰고 계시길래, 한국은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 한국 와가지고 이 레이저 치료 받아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여러 가지 한 20개 군데 이 딱지 같은 걸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때 아차 싶었거든요. 이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미용 치료 이쪽을 받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도 좀 과감하게 바꾸면서 최근 저희 1년 반 동안에 큰 수익을 내준 게 그런 종목들이었었죠. 그래서 이 미국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브라질을 비롯해서 미국 아닌 지역의 매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수출 화장품은 몇 개 있잖아요. 아모리 퍼시픽이 인수했던 코사렉스였나요? 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판매가 될 때 관세 내야 될 거니까 그만큼 마진이 가격을 올려서 그 관세만큼 가격을 올려서 하면 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은 약간 인디 브랜드였었잖아요. 고가 화장품이라기보다는. 그랬기 때문에 그 순수 화장품은 아무래도 이번 미국의 관세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 보면 일본에서 넘버원이 됐고 프랑스 화장품을 제치고, 그죠? 그래서 회사마다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회사별로 좀 발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국금융신문 포럼에 발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빨리 찍고 올렸더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들이 어제 다녀와서 하는 말, 거기 오신 어른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깨져보면 그만 말지. 우리 변현주님이 어제 아드님 그 축구 좋아한다는 아드님이셨어요. 한 달 전 가입했는데 지수는 그때보다 더 올랐는데 수익률이 좀 우울합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런 전화를 우리 조차장이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바로 밑에 대댓글로 구절초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23년에 일임해서 현재까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처음 맡기고 불안했습니다. 보유 중이었던 주식 다 팔고 새로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도 수익 안 나는 주식들 다수 종목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종목은 매도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투자 스타일 보아오면서 박전무님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선택했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좋은 수익 성과 얻었습니다. 박전문이 좋아하시는 축구에 비유해 보면 전반전에 졌다고 게임을 졌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 제 경험 나누어 봅니다. 본인의 선택을 믿고 기다리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라고 또 달아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전반전도 아니죠, 그죠? 골프로 따지면 18홀 해서 이제 한 홀 됐는데, 좀 저희 작년 저희 고객분들 중에 좀 죄송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23년 7월 달에 그때 하루에만 7월 25일 하루에만 7분이 환매하셨어요. 23년 7월 25일 2차 전지가 꼭지를 쳤던 날이죠. 그날 하루에 7분이 환매를 하시면서
예, 2차 전지 안 사는 채슬리 실망해서 내가 직접 사겠다. 그 중에 한 분은 또 저의 지인의 진분이라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500으로 70만 원 버셨다는 그 2차 전지 그 빨리 이익 실현하시고 떨어질 때 절대 더 사시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해지를 시켜드렸는데 굉장히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또 그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라고 믿고 아마 하셨을 건데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이탈을 하셨고요. 23년 7월 달에. 그리고 작년 11월, 12월 작년 그때도 좀 이탈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죠.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올 상반기에 참 좋은 수익률 내고 좋은 이미지로 떠나가셨을 건데 저희가 2차 전지 갈 때 2차 전지를 먹고 반도체 갈 때 반도체를 먹고 조방원 갈 때 조방원을 또 먹고 그렇게 실제로 막 이 모멘텀 플레이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운용을 하는 운용사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떤 저희 고객분 중에 그런 운용사의 펀드를 환매해서 이제 저희한테 맡기시는 분들이 그 운용사는 매일같이 샀다 팔았다 한다는 거죠. 매일같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내가 맞는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도체 그 덕후들 그동안에 계속 이래 손가락 빨고 있다가 최근에 수익을 확 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주식을 농사 짓는 거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지난번에 2기작, 3기작 그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3년을 기다렸다가 성과가 나는 그런 업종인지 아니면 6개월 딱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지 그거 다 다르잖아요. 심자마자 상추 같은 거 상추 같은 거는 심어놓고 저희 아버지가 다음 주 가보면 또 무럭무럭 자라있고 또 따놓고 보면 그 다음 주 가보면 또 무럭무럭 그런 게 있고요.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나 한 6개월 9개월 동안 열심히 관리하고 해서 기다렸다가 성과를 내는 그런 농작물이 있듯이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지금 저런 주식이 갈 때 왜 수익 못 내나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그냥 1년은 최소한 1년은 그냥 지켜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참 다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행이라고. 5년 동안 코로나 이후 그 좋았던 장과 떨어졌던 장 뭐 다 해서 어쨌든 5년 동안 내 계좌가 2배로 나 있지 않으면 연 15%의 수익을 못 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5년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본전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전하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근데 대부분은 올라갈 때 거의 다 올라갈 때 조금 사고 떨어질 때 많이 사서 터지고 올라갈 때 조금 먹고 떨어질 때 많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렇게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한 달 가입했는데 좀 우울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참 죄송스럽고 안 좋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제가 노동자의 마음하고 자본가의 마음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에 노동의 수익으로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면 한 달 지나면 이자가 요만큼 붙습니다. 그죠? 6개월 지나면 요만큼 1년 지나면 벗는데 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본가가 돼서 얻는 수익은 이게 참 보면 이 자본주의가 그런 거 보면 참 냉혹해요. 그죠?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큰 자산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만 주식은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불려낼 수 있는데 그 변동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 노동자가 자본가가 못 되게끔 만들어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가가 되는 연습을 하시려면요, 최소한 1년 정도, 아니 적금도 1년은 기다리시잖아요. 적금 넣고 1년을 기다리시는데 주식을 하면서 한 달의 성과나 이런 걸로 마음이 우울하시다고 해서 좀 죄송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우울하셨던 많은 분들이 1년, 2년 지나고 저희 요즘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조 차장도 그렇고 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감사 고맙다고 이 떡이랑 뭐랑 뭘 하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또 재계약하러 아니면 친구 소개하러 오시면서 또 뭐 사들고 오시고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뀌실 겁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요. 마음이 양봉 인생의 길잡이 채밀턴 가족. 주식 비중을 좀 줄였던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3점 못 팔아서 들고 있었던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9월 많이 오른 장에서 3전 외에는 재미를 못 봤지만 연초부터 조방원에서 번 것이 훨씬 크더라고요. 7월 말에 가입한 채슬리 랩도 8월까지 수익이 꽤 나서 유지 중이고요. 모두 잘해야 된다는 욕심 버리고 내 원칙과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7월도 언제 들어오셨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약간 복불복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코주부 투자 전략에서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1.5배속으로 말씀하셔서 살짝 웃겼어요. 어제 그거 들으셨군요. 코주부 할 때 시간이 앞에 그 홍성국 전 국회의원님께서 기조연설 해주셔가지고 약간 10분 정도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 딱 30분이라서 제가 평소에 웜의 신방 이 정도 속도로 얘기했다면 정말 1.5배속으로 어제는 막 그 한 41페이지 되는 자료를 아주 빠르게 박전무는 항상 말이 느린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고주부 전략 들어보시면 박전무도 저렇게 말을 빨리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문했던 호랑이띠입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조 차장님과 여러 서류 작성 도와주신 채슬리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무님 실제로 뵈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인턴도 하고 있고 1등 매니저 따라잡기, 기초 강의, 차트 강의 모든 걸 하는, 심지어 웜의 신박 들으며 잠들기까지도 하는 찐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아무 말도 못했네요. 전무님 건강관리 꼭 잘 하시고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눈이 정말 초롱초롱한 분이셨죠. 옆에 계신 분하고 저는 따님 모녀인 줄 알고 두 분은 같이 오셨네 했더니 두 분 다 깜짝 놀라면서 저희 아닌데요. 오늘 처음 봤는데요.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띠를 물어봤죠. 호랑이 띠라고. 그래서 딱 머릿속으로 74년, 76년, 74년, 86년, 그리고 98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2010년. 그런데 제가 98년이냐고 했더니, 86 호랑이 띠라고. 근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눈빛 보고 다 알았습니다. 눈빛 딱 보고, 이분은, 찐팬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우리 인턴도 하고 있고, 아마, 방송 좀 오래 보신 것 같다. 제가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차 선물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그 저기 뭐죠? 월간 전망할 때 한번 다시 오세요. 월간 전망할 때. 이번에 오셔도 되고요. 이번에 10월 2일인가 월간 전망 하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오셔도 되고 인턴 총회 아니면 네,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오늘 한국 집에서 체슬리 인턴 키트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벌써 인턴이 된 지 14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비교하지 말라 하셨는데 문득 지금의 저와 1년 전의 저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과 비교하는 건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나 자신과는 계속 비교하셔야 돼요. 어제의 나와 1년 전의 나와 10년 전의 나. 아직 1만 시간이 채우려면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1년 전보다 성장한 저를 보며 뿌듯함과 대견한 마음에 전무님께도 특급 칭찬받고 싶어 댓글 남겨봅니다. 특히 외국에서 편하게 주식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가끔 일본 친구들이 물어와요. 도대체 매일 집에서 뭐 하냐고. 우리 시와와세님이시군요. 네. 지난번에 따님 데리고 왔었는데 그죠? 저도 포레스트 검프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가끔 영화 이야기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제가 1년에 영화 한두 편밖에 안 보다 보니까 이 할 얘기가 소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소재가. 네. 근데 주식시장이 한편의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번 9월달 시장도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면서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그동안 소외됐었던 그런 삼성전자가 또 불을 뿜으면서 올라오고 주식시장 하나하나가 참 영화고 영화가 우리가 영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정말 좋은 영화는 두 번, 세 번 봐도 재밌긴 하지만 결과를 다 알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재미없잖아요. 완전히 예상과 달랐던 반전 막 반전이 확 생겨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재밌는 이유가 그동안 이렇게 31년 했는데 이렇게 예상했는데 또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식이 재밌는 겁니다. 주식이 2년 차인데 미장과 국장 수익률이 너무 차이나 인턴 가입했습니다. 국장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 가입했으니 잘 공부하고 미장 수익률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인턴 생활은 어떤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그 고정 댓글에 저희 그 멤버십 인턴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가입하셔가지고 앱 깔아서 그 앱에 올라오는 저희 여러 가지 회의 자료, 모델 포트폴리오 변경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5만 원이죠. 월 국장은 5만 원이고 글로벌이 7만 5천 원. 네. 태권도 도장 절반 값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댓글에서 전무님 요즘 태권도 도장 10만 원 넘어야 아마 또 그런 댓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요 댓글 하나는 읽고 가야 되겠네요. 실력도 있으신데 명성을 얻고 싶어서 폭락 외치신 거잖아요. 전무님 놀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1인 가족이니까 괜찮지요? 다른 분들께 제 상반기 계좌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입니다. 윕소 공부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번에 욕 많이 먹어서 전무님 장수해 주세요. 네. 글재주가 있으십니다. 우리 김빛 여울님. 글재주가 상당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공격으로 아주 여의도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8, 9, 10월 8월 계륵장이고 9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위험 관리하자.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 하락마저도 맞추게 되면 그러면 채슬리는 여의도에서
지존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이에요. 틀려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삼성전자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죠? 농심 이런 거에 물려 계셨던 분들, 소외주에 물려 계셨던 분들, 네, 그런 주들이 확 올라가서 지수가 3,300. 어쨌든 시장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또 막 꼬꾸라지면 그것도 참 그 기분이 그런데 어쨌든 신고가를 확 내놔서 기분이 좋습니다. 신고가를 내놨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번 4Q에 그래 이승엽 선수처럼 그래 8회 투런 홈런 이번에 한번 노려보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명성까지 노렸다가 명성을 잃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댓글 여기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또 자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전쟁, 금값 4,000달러 시대에 올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장 뚫린 금값 어디까지? 매일같이 저희 회사에 요즘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 금투자입니다. 자, 10년 전 2015년 17만원에서 18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이 돌반지 한 돈 가격이 현재 70만원을 훌쩍 넘었었습니다. 2015년도의 집값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당시에 송파구 기준으로 해서 한 6억 3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한 6억 7천까지 빠졌던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3년 전에 한 28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한 7억이 28억이니까 74, 28. 4배 좀 더 올랐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5년에 17만원에서 18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8만원 곱하기 4 하면 4일은 4, 4, 8이 32, 72만원이다, 그죠? 거의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집값이나 요 금값이나, 그런데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양복 공장, 양복 회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30인데 지금도 30만 원이라고. 그래서 물가를 해치하지 못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희소해야 됩니다. 희소한 자산은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자, 금값의 고공행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국제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온스당 3,700달러 선을 넘보고 있는데, 국내 금값 역시 그람당 17만 원을 돌파하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골드러시 배경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탈달러 기조에 따른 금 매입 릴레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네. 자, 최근 금값 상승에 있어서 세 가지 동력을 핵심 원인으로 꼽는데,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그리고 세 번째 각국 중앙은행의 거침없는 금 매입, 요 세 가지라는 거네요. 무엇보다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값 상승에 가장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고, 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채권이나 예금 등 이자를 주는 자산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금 보유에 따른 기회부여용이 줄어들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시장은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실질금리를 끌어내려서 금의 투자 매력을 한층 더 높일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금값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페드의 금리가 2003년 초에 그 전에 6.5에서 1이 되거든요. 1%. 그러면서 1% 되는 때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송파나 이런데 우리나라의 집값이 딱 2배가 됩니다. 그때도 딱 2배가 되고 그때부터 금값 상승이 시작은 됐어요. 근데 2004, 5, 6년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을 때 그러면 그때는 금값이 못 올라갔느냐 보면 그때도 금값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고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09년도에 제로 금리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또 금값이 또 올라갑니다. 2009, 11, 10년도까지 쭉 올라갑니다. 금값이 내리면 반드시 금리가 내리면 반드시 금값이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또 금값이 떨어지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말고 또 요 부분이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 거침없는 금매입.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민세진 신한은행 팀장은 달러 인덱스가 4년 만에 최저치를 찍는 등 안전자산인 금의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네, 요게 좀 중요하죠. 2004, 5, 6, 7년도에 금리는 올렸는데 왜 금값은 올랐는가?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졌죠. 2007년도까지. 또 왜 이거는 빠졌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자,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금의 안전자산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동 긴장이 지속되는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위험자산 대신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국제적 분쟁이나 단발성 위기가 금값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면 현재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를 구조적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사업사장은 과거에는 단발적 요인에 의해 금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기간이 짧았으나 현재는 투자 매수와 차익 실현 매도가 장기화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골드바 판매량은 2022년 3.3톤에서 25년 8월 누적으로 6.8톤으로 급증을 했고 같은 기간 실버바 판매량은 7.5에서 24톤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골드러시도 금값 상승에 한몫을 했는데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 탈달러, 디달러라이제이션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가 뚜렷한데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중앙은행은 1037톤에 달하는 금을 순매수하면서 195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 중앙은행의 꾸준한 금 매입은 시장에 강력한 수요 기반을 제공하며 가격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금을 사고 있잖아요.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중국은 제가 화폐전쟁, 수뭉빙의 화폐전쟁을 보면서 중국이 이 정도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었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는데 중국이 지금 금을 매입하는 이유가 달러 자체도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 자체가 계속 그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가치가 하락하는데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뭐니 해도 위안화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방법은 중국 인민은행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금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나중에 서양 이 자본이 중국의
경제를 공격할 때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IMF 때 탈탈 털렸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대비의 하나의 수단으로도 중국은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것도 요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계속 오를까? 건강한 조정 거쳐서 우상향. 사상 최고치를 뚫은 금값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의 무게를 싣는데 다만 최근의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뭐 뒤에는 뭐 이런 전략 저런 얘기 쭉 돼 있고요. 뭐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된다 하면서 투자 방식은 실물 투자가 있고 골드 뱅킹이 있고 ETF가 있고 실물 투자는 10%의 부가세 등 비용 부담이 크지만 전통적인 안전자산 보유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세금을 고려해야 되는데 ETF 골드 뱅킹하고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또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게 돼 있죠.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RX 금 현물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와서 여기서 금 투자하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옛날부터 제가 금값이 좀 지지분신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금을 계속 사모아야 되거든요. 사실 미국채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용을 내줘야 되지만 우리도 금을 갖다가 금값이 약할 때 계속 좀 사모아야 되는데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그런 답변으로 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듣고서는 좀 깜짝 놀랐었죠. 아무튼 저는 지금 금 투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 뭐 들어가가지고 팔고 나오고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투자 관점으로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크게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반쪽짜리 랠리, 증시 하락 베팅하기도 넘어야 할 산 많은 코스피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천 시대를 향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가 기업 실적이 아닌 정책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의존한 만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경고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의 증시를 향한 불신과 하락 베팅도 여전하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책에만 의존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세제 노동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요. 최근 주가 상승은 실질적인 기업 실적 개선이 아닌 밸류에이션 재평가라는 게 이유인데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센터장은 지난 4월 코스피 지수 저점 이후 주가가 50% 상승했는데 EPS의 기여도는 5%포인트에 불과했고 주가 수익 비율 PER 확대가 45%포인트를 차지했다면서 정책 기대와 유동성 장세가 이번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을 했다. 이는 지수 상승이 펀더멘탈 회복보다 시장 심리에 기댄 결과라는 의미다. 재평가도 주가 상승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이런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랠리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두드러질 경우에 정책 기대만으로 버티던 상승세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주도 업종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지만 지수 상승이 과도하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정책적 요인만으로는 랠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실물경제 회복이 본격화하기 전이라 현 상황은 반쪽짜리 상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업 활동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랠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도 같은 생각이다. 현재의 상승은 PER 상승이라는 가치 재평가 덕분이고 이처럼 현재 랠리는 선행적 반등일 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김영익 더제이자산운용 고문은
단기적으로 지수는 과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면서 명목 GDP와 기업 실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코스피의 추가 상승은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돼 있고요. 천장줄은 코스피에 눈물 짓는 하락 베팅 투자자 고버스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자, 투자자 불신도 여전하다. 대표적인 지표가 대차잔고인데, 대차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온 뒤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을 뜻하고요. 대차잔고가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매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공매도를 위해서는 대차 거래가 필수라서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집니다. 최근 대차잔고가 9월 9일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9월 15일에는 105조 8,200억까지 늘었고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5월 말에는 78조였는데 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고요. 80에서 30조가 늘었다. 네. 그러면 48이 30이 한 40%인데 지수가 증가하면서 빌려놓은 주식의 그 가치도 그만큼 당연히 커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꼭 78조에서 추가로 30조 원을 더 빌렸다기보다는 빌려간 주식이 그만큼 또 주가가 오르면서, 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80조로 빌려놨는데 이게 100조가 됐다. 하나도 신규로 빌리지 않았다고 보면, 그러면 20조 터진 거예요. 공매도 하려고 주식 빌려놨는데, 공매도 빌려놓고 공매도 안 했으면 안 터졌지만 만약에 그걸 공매도를 했다면 20조만큼 터졌다고 보면 됩니다. 대차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공매도 세력이 증시 하락에 대비해서 주식 대차 거래를 증가시킨 것이라면서, 이는 공매도 압력 확대로 단기 변동성 확대와 하락 전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공매도 대기자금 증가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의심의 벽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불신은 다른 지표로도 알 수 있는데, ETF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을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9월 5일에서 11일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ETF는 코덱스 200 선물 고버스입니다. 네.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죠, 고프서는 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국 잠재 성장률은 뚝뚝이라고 돼 있고 1년에서 2005년까지는 5%대, 11년에 15년은 3.4, 그 다음에 2.1, 1.8, 1.1. 지금이 1.8로 떨어지는 국면이고 2035년부터는 1.1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이외에도 증시 랠리에 제동을 걸 변수가 여럿이 있는데, 무엇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강도가 관건이고,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선반영했지만 금리 결정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불확실성이 높아졌고요. 고용 노동 시장은 둔화 조짐을 보이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도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에서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면서 매우 큰 효과는 아니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노동 규제도 변수인데, 산업계에서는 조선, 건설 등 업종에서 파업이 만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고, 특히 조선업의 경우 한번 납기가 어그러지면 연쇄 지연이 초래되고 이는 글로벌 평판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발주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납품이 최우선인데 우리나라 노조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경쟁국 일본, 유럽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산업 경쟁력 강화도 필수인데 반도체, 조선, 방산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코스피 5천은 불가능하고요.
윤창용 센터장은 글로벌 AI 밸류체인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미국, 유럽, 중동과의 외교를 통한 조선 방산 전력기기 수주 지원도 코스피 상승의 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난 4월 저점 이후 50% 상승을 했는데 EPS 증가는 5%에 불과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월 저점까지 떨어질 때는 그러면 EPS가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비유는 좀 맞지 않다. 이것만 들으면 그래? 주가가 50% 올랐는데 EPS 5%밖에 안 올랐네? 예, 거품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급락, 그 전에 또 작년 트럼프 당선, 계엄, 거기다가 관세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 자체가 EPS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돼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저평가된 거가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 거. PBR 1배가 지금 2,800 정도지 않습니까? 그죠? 2,800에도 못 미치면서 2,380까지 빠졌잖아요. 그거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이 대통령의 반원전 논리가 좀인데 요것보다는 저 뒤에 코스피 얘기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코스피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코스피 10개 중에 7개 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신호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은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9월 19일 골드만삭스는 주간 한국 시황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장기간 지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면서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럼에도 시장 전체 종목의 70%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코스피가 선진국 대비해서 51%, 신흥국보다 34% 저평가됐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어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이 선진국 수준인 55에서 60%로 오르면 주가가 35%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45% 가까이 오르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가 이 밸류에이션 대비 지나치게 상승한 게 아니냐 의문을 제기했던 것과는 상반됩니다. 특히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달라졌고요. 5개월 전 빙산이 다가온다며 반도체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모건 스탠리도 올겨울은 따뜻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디램 가격이 연말까지 조정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사라졌다면서 클라우드 서버형 주문 급증에 힘입어서 올해 4분기 평균 판매가는 현재보다 9%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비중 확대를 의견 냈고요. 86,000원에서 목표가도 96,000원으로 12%나 올렸습니다. 전자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서 조만간 5세대 이 HBM 3E 12단 제품을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BM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됐고요. 골드만삭스가 5월 29일 날 낸 리포트, 우리나라 대선 선거가 있었던 6월 4일 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때 이미 골드만삭스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오버웨이트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의 리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한국의 이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러면서 되게 기대를 한다.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배당세라든지. 그런데 저번에 8월 달에 50억에서 10억 내린다고 하니까 CLS나 이런 외국계가 이크
하면서 텍스 컷이 아니라 텍스 하이크. 네. 그렇게 우려를 나타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골드만삭스가 우리 시장을 좋게 봤던 게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코스피에 관한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다시 꿈꾸는 코스피 5천 코리아 디스카운트 추억의 단어 될까라고 되어 있고요. 힘을 잃었던 코스피 5천 꿈이 살아났다. 최근 5거래일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블라블라 1983년 1월 이후 코스피 산출을 시작한 1980년 아닌가요? 코스피 200이 100인 게 1980년 1월 4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가 10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코스피 산출을 시작한 거는 1983년 1월일 수도 있겠네. 네, 가격 그냥 평균으로 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하면. 자, 올해 초 상승세를 탄 코스피가 지난 8월 초 무너졌고요.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 10억 원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국내 증시는 급락의 길을 걸었고 한국 증시 안 무너진다고 자신하던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외침은 공연불이 됐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 유지 의사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그때부터 다시 코스피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코스피 5천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데 다만 기업 규제 해소, 주주 중심 밸류업 정책,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전쟁에 맞선 실용주의 협상 등 만만치 않은 조건이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1994년 출간한 얼간이 윌슨에서 주식시장을 풍자한 말이 요게 있죠. 10월은 주식 투자 특히 위험한 달이다. 나머지 위험한 달은 7월이고 그 다음에 1월이고 9월, 4월, 11월, 5월, 3월 그리고 6월, 12월, 8월, 2월. 네. 항상 주식은 항상 위험하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만 이 문구는 2025년 9월 한국 증시에 이번에 한국 증시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40% 이상 치솟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저 밑에는 이현택 연구원은 저환율, 저유가 그리고 저금리 3저 조합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데 지난 1986년 이후 40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배당 분리과세 등 정책과 3저 조합이 한국 증시 랠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내다봤고 염동찬 애널리스트는 과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도 시장 상승을 이끈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면서 모멘텀이 강한 기업 주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목표치는 확고하고요. 코스피 5천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겠다며 확고한 부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 증시를 언급할 때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말이 따라 붙었는데 PBR 1배 미만이었죠. 지금 미국은 5배 넘었어요. 이제. 그리고 대만 2.4, 일본 1.6, 신흥국 평균은 1.8입니다. 지금 우리가 1.15 정도 오늘 좀 빠져서 그 정도 되겠네요. 자, 밑에 정보에 여러 가지 얘기들 밑에 쭉 있고요. 티모시 골드만삭스 아시안 태평양 수석 주식 전략가는 국내 한 투자 컨퍼런스에서 지난 수년간 미국으로 강하게 유입된 글로벌 투자금이 아시아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 한국 등 아시아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유동성 랠리를 점쳤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국장 안 되겠다, 미장 가자, 이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실제 지금 골드만삭스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약달러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그래서 최근에 중국 시장도 올라오고 우리 시장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시는 신규 고객분들한테는 미국 주식은 시작은 좀 기다렸다가 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세금도 안 내니까요. 한국 주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돈 더 벌고, 그러고 나서 내년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언저리까지 그렇게 빠지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의 PER은 12배에 못 미치고 있고, 일본이 17배, 이머징 마켓 평균은 한 14.5배 이 정도 됩니다. 자, 증시 거품을 불안하게만 볼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김학균 센터장은 불확실성이 큰 산업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면 극단적인 낙관론에 기댄 집단적인 열광이 필요하다면서 버블을 필요악으로 봤다. 버블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은 도태되지만 살아남은 소수 기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에서 90년대 미국 증시의 성장주 열풍에서도 확인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난 코스피 45년 역사는 단기 점프와 장기 정체의 반복이었습니다. 확 올라갔다가 요때 3저 호황 때 100에서 1000 갔다가, 그러고 나서 쉬어요. 확 50% 빠지죠. 그러고 회복했다가 다시 IMF 때 277까지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1000 회복해요. 요때 바이코리아 열풍. 그러고 나서 닷컴 버블 깨지면서 또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면서 500, 9.11 테러 터지면서 요때 460대까지 빠지고, 그러고 나서 940까지 2001년 9.12 테러 이후부터 2002년 4월까지 또 이렇게 반등 들어가죠. 한 940까지. 그러고 나서 또 2003년, 여기 2003년 3월에 512까지 빠집니다. 512까지 빠졌다가 또 쭉. 근데 제가 뭐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다가는 오늘 웜의 심박 이거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요 표 캡처해 가지고요. 뭐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를 쭉 한번 또 해드리면 좋긴 한데, 많이 해드렸으니까 2012년 차화정, 2017년 반도체, 2021년에 코로나 때 3천 돌파, 그죠? 뭐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우상향이에요, 그죠? 우상향이기 때문에 5,000원 언제 가느냐인데, 저는 2027년 말에서 28년 1월 언저리에 거의 4,500에서 5,000 트라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과 산업 못 키우면 공룡불이다. 증시 상승세가 우리만의 축복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 AI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찍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수준이고 대만 중국 증시도 잘 갑니다. 현재 국장 랠리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붐에 올라타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이 허투루 들리지 않고요. 코스피는 1989년 1000, 2007년에 2000, 2021년에 3000을 돌파했다. 8년 걸렸고 그 다음에 또 14년 걸렸네요. 지수가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 10년 걸리는데,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300에 머물더라도 이후 증시가 1년에 9%씩 개선이 되면 5년 만에 5,000에 이르게 되고, 5,000이라는 숫자를 달성하는지 여부보다 증시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체질이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고태봉 본부장이 얘기를 해. 회사가 2개나 남았는데 큰일 났네. 자, 아까 이 대통령 반원전 논리가 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만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원전업계에 비상이 걸렸고, 사실상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어렵게 되살린 원전 생태계가 다시 무너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밑에 내용들 뭐 쭉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전을 건설하는데 최소 15년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0년 내에 건설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리 1호기는 6년 만에 준공이 됐고요. 2016년 6월 첫 삽을 떤 세울 3호기도 내년 2월 가동을 앞두고 있다네요. 원전 부지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인데 내년 세울 3, 4호기가 들어서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오히려 원전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MR을 두고서도 기술 개발이 안 됐다고 못 박았지만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단을 꾸리고 연말을 목표로 첫 단계인 표준 설계 연구를 또 진행 중이네요. 기술 개발의 첫 단추가 연내에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하고 내년부터는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국내 업체들도 글로벌 SMR 기업과 손잡고 SMR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죠. 자, 급증하는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인데 25년에 376기가와트라면 507, 793, 874. 와. 근데 데이터 센터 하나가 1기가와트의 전기를 소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76개. 이게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이군요. 어쩐지. 그 밑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셀트리온이 어제 9%인가 올랐는데 그죠? 관세 리스크 받는다. 셀트리온 1912 미국 생산시설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셀트리온이 1912의 미국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하면서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거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의 바이오 생산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고요. 총 한 7천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 4천억 정도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인수 대상 공장이 4만 5천 평 규모 부지에 생산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호재인가 싶기도 합니다. 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때린다 해서 이렇게 미국의 생산 공장을 확보하는데 그만큼 수율이 나오려나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호재로 받아들이지만 이 뉴스로 인해서 추가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셀트리온 하도 예전에 코로나 때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